만리장성이 예. 이 방어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나요?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네? 아니, 중국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죠. 만리장성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리장성에 얽힌 역사적 사실부터 미스터리까지 모두 파헤쳐줄 패널 두 분 모시고 오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환경안전공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2024 노벨문학상 수상 당강 작가님과 같은 출판사에서 책을 낸 작가 곽재식입니다. 만리장성, 곽 작가님이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만리장성을 그냥 만리장성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줄여서 그냥 장성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그냥 긴 성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나 서구권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레이트 월, 그레이트한 벽이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끊긴 부분도 있지만 다 뭐 연결돼 있다 치고 해보면 한 2,700km 정도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2,700km만 해도 사실 뭐 옛날 뭐 도량령이 자꾸 바뀌니까 그게 뭐 만리냐 어쩌냐 하긴 그렇지만은 만리가 충분히 될 만한 길입니다. 이 정도면. 예. 만리장성 구불구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곡선을 이렇게 좀 따라가면서 재면 예.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한 6,300km 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달에서 보이는 인간이 세운 유일한 건축물이 만리장성이다. 자, 이게 만리장성이 폭이요. 길어야 70m, 네. 보통 3, 40m밖에 안 되거든요. 잘 남은 것도 폭이 50m인데 그 얘기 어디서 나온 네. 걸까요? 그게요. 사실은 19세기 말에 줄 베른의 뭐 지구에서 달까지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한 달 간다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을 때 1930년대 미국의 어떤 만화가가 달나라에서도 본다라고 이 사람이 허풍을 쳐요. 결정적으로 또 하나 결합되는 게 있는데 워터게이트로 유명한 예. 닉슨 대통령이 예. 중국의 만리장성을 최초로 오른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핑퐁 외교 때. 1972년도에 예. 장성 올라가서 거기서 립 서비스를 해주죠. 중국 인민들한테. 아. 이렇게 거대한 장성을 만들 정도의 중국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우주에서 보인다, 달나라에서도 보인다 예. 이런 식의 이야기가 그냥 모든 잡지나 이런 데 더 많이 소개가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도시 괴담이 마치 진실인 양 유포가 된 것이죠. 이 만리장성이 언제부터 지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1987년도에 이미 등재를 하고 예.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적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진시황이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진시황 이전부터 이미 성벽을 쌓아서 막았습니다. 전국시대, 그러니까는 진시황 이전부터 조나라나 연나라 같은 나라들이 장성을 군데군데 취약한 곳을 좀 쌓는 정도에 불과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진이 막 쌓았다 또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식의 설화가 퍼졌죠.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만리장성이 이제 중국의 전국 시대부터 예.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각기 지었던 장성들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예.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결정적인 공을 세워서 만리가 장성하면 다들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진시황 이야기는 의외로 우리나라의 역사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에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 흔히 삼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신라가 있던 진한 쪽에 바로 진나라에서 만리장성 공사하러 다 가야 된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때 저까지 가면 이제 공사하다 다 죽는다라고 해서 망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의 진안 지역, 경주 지역, 경상남북도 지역에서 많이 받아들여줘가지고 그런 설이 삼국유사에 실려 있고 신라에서는 이 전설이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 게 그 삼국유사에 보면 최치원이 한 말이 적혀 있거든요. 예. 신라에는 중국의 연나라 지역, 지금의 베이징 근처에 지명이 내려와가지고 있는 곳이 좀 있는 것 같다. 사량부, 최초는 자기 고향입니다. 아마도 그때 망명객들이 이 동네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지명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썰을 최치원이 소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게 이제 만리장성을 쌓다가 신라 쪽으로 왔다, 경주로 왔다라고 도망왔다. 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리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 위지 동전이라고 하는 중국 기록이 나오는데 경주 일대에 가면은 말이 안 통하는 노인들이 있다. 몇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카더라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았을까요?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진시황은 불안했던 거예요. 진시황이 했었던 전국 통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렇죠. 그 이전까지도 각자 이제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있을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니까는 수없이 전쟁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노동력들을 동원하고 혹독하게 일을 시키면서 모든 군대들을 통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전쟁이 끝난다면은 자기는 평생 누군가를 정복하고 거대한 노동력을 일으켜서 국가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억지로라도 뭘 그런 것을 해야 해야 되겠다. 되죠. 더욱 중요한 건 흉노를 막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유목민들이 장성이 있다고 못 넘어옵니까? 넘어오죠. 중국의 역사의 절반 이상은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진시황 자체가 진나라 사람들은 서융이라고 해가지고 서쪽 오랑캐 유목민족들의 후손입니다. 중원 내에 있었던 다른 나라가 볼 때는 진시황은 오랑캐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흉노들을 보고 흉노한테 벽을 쌓으면 흉노가 안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남아 있는 사람들을 겁을 주고 내부 단속용이다.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여전히 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과업은 현재 진행 중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우리가 또 진시황 하면 또 많은 설화가 있거든요. 예. 맹강녀 설화라는 거 있어요. 유명한 아시죠? 이야기죠. 한번 예. 맹강녀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예. 자신의 남편이 생겼는데 얼마 안 돼서 진시황이 만리장성 싸우러 동원해라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만리장성까지 갔는데 소식이 끊겨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맹강녀가 결국 찾아가 봤더니 이미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다하고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어떤 유골이나 무덤이라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일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그냥 성병 안에다가 다 묻었다라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성벽이 갑자기 좀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유골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맹강녀가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게 이야기의 골자죠. 맹강녀 이야기는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에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근데 실제로 맹강녀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 망부석이 있어요. 그게 어딨냐면은 산해관, 화북성과 요능성 사이에 있는 데 강녀석, 맹강녀의 돌이다 해서 남편을 보고 울부짖다가 돌이 되었다. 망부석이 되어. 예. 그래서 그 앞을 발굴해 보니까 놀랍게도 진시황의 궁전이 나왔습니다. 네? 진시황 행궁. 진시황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다스린 모든 땅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순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미리 갖다 지어 놓는 것이죠. 예. 그 중에 하나가 행궁이 거기서 발굴을 했는데 길이가 600m, 폭이 300m 되는 그러한 건물이 나왔어요. 아마 이거는 갈석궁, 그게 갈석산이라는 곳이니까 갈석궁으로 거기서 이제 그 발굴을 해보니까 진나라 때 유물들이 나오고 무슨 이 수도관 있죠, 파이프도 나오고 완벽히 구비된 상태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야. 자, 그래서 아마 맹강녀 이야기는 갈석궁 그 지으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돌이 있으니까 저걸 보면서 아마 그러한 설화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일하다가 고양이는 네. 내 부인 같다 막 이런 생각도 괜히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주에서 월성을 발굴하다가 성 바닥에서 사람 인골이 발견됐어요. 아마 그것도 일종의 제사 같은 인신 공양이, 그러니까 경주만 있던 게 아니라 전 아마 동아시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많은 거대한 건축을 할 때는 그런 식의 있었겠죠. 나오지 않았을까? 네.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설화는요, 완벽한 허구도 없고 완벽한 진실도 없고 여러 개 섞여서 그 중간 어디가 있고요. 거기서 어디까지가 설화, 진실, 요거는 이제 고고하게 밝혀냅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이 네. 땀과 피로 지어졌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중국의 어떤 기술로 만들어진 성벽이었던 건가요? 처음에 그 전국 시대부터 만들었던 기법은요, 판축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예. 네모나게 나무 틀을 짜서요, 그 안에다가 진을 갖다 부어요. 진을 갖다가 발하고 몽둥이 같은 거로 이렇게 밟으면서 오. 왔다 갔다 쿵쿵 쳐요. 단단해지겠죠. 예. 단단해져 물기에 빠지고 나면 이게 진흙이 딱 들러붙겠죠. 또 갖다 붙습니다. 아. 여기다 이제 그냥 진흙만 부는 것이 아니라 찹쌀을 넣는 것도 있고 쌀이요. 나뭇잎을 넣는 것도 있고 다양한 노하우가 개입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층층이 쌓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구역하는 사람들 인부들이 했으니까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갖다 묻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꽤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현재 사진에 보이는 장성은요, 북경 근처에 있는 가장 잘 남아 있는 명나라 때 거 보수한 거거든요. 예. 진나라 때는 네. 토벽으로 쌓았고 네. 그러면 명나라 때는 뭘로 지었어요? 돌로 이렇게 쌓았어요. 예.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돌로 쌓은 건 다 명나라 때 만든 것입니다. 북경 근처에 나 잘 지었는데 이 문제는 이게 돌벽을 짓는다는 게 공사비도 많이 들고 어우. 보수가 또 엄청나기 때문에 예. 아주 꼭 지켜야 될 곳은 잘 하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마르코 폴로 예. 동방견문로 예. 이 사람이 중국에 안 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증거 중에 하나가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에 만리장성에 어떠한 찬탄이 없다. 오히려 만리장성의 흔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증명하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 오히려 이 사람이 안 갔으면은 주워도 꼭 만리장성 크다 말할 텐데 이게 오히려 갔다는 증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장성은 잊혀진 건축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대 잠깐 보수했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조금 하다가 말고 하다 말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장성은 극히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폐허였던 상태인 것입니다. 저 여기서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그 일하는 인부들이 대접을 좋게 받았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만리장성을 짓기 위해 끌려간 인부들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건 똑같은 게요. 우리 HR 휴먼 리소스거든요. 예. 인력 관리예요. 예. 채찍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뭐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급하면은 예. 빨리 짓겠지만은 대부분 경우는 충분하게 주고 왜냐하면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진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는 아마 그러한 강압적인 공사가 많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거대한 건축물을 채찍으로 짓는다는 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네. 반대로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면 진나라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강압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겠죠.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할 수 있었던 사상을 흔히 법가를 많이 내세우죠. 공을 세운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상을 팍팍 주고 죄를 지은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짓더라도 혹독하게 처벌을 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게 해야지 나라가 강해진다라는 게 진나라의 법가 정책인데 만리장성 같은 경우 공사를 할 때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지금도 정말 높게 평가하는 인물로 진승과 오광이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진승과 오광이 두 사람은 그냥 동네에서 일하던 아저씨들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공사 명령을 중국 진나라에서 받은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와서 공사를 하러 와라라고 하면 그 날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네. 날짜에 도착을 못하면 사형입니다. 그 날짜 열심히 갔겠죠. 법이 엄하다는 걸 아니까. 네. 그래갖고 멀리서부터 죽도록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길이 험해지고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못 가고 하다 보니까 한 중간 정도 왔을 때 보니까 야 이거 지금부터 전속력으로 달려도 못 간다. KTX 타도 못 간다. 라는 결론 나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대로 어차피 죽을 바에야 한번 싸워보고 죽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네. 이 공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수많은 자기 동료들이 다 같은 처지였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다 같이 싸우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봉기를 합니다. 이것을 진승과 오광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해가지고 현대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이것이 어떤 농민들의 저항 정신, 평등 정신을 상징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 이야기 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경향도 있죠. 그 둘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죠. 그렇습니다만 이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 생깁니다. 야 진승 형님 뒤집었대. 오광 형님 못 살겠다면서 엎었대라고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진나라에 대한 어떤 반란이 속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나라가 멸망의 이 분위기로 가게 된 것이고 유명한 뭐 항우, 유방 이런 사람들도 그 중에 한 명으로 탄생을 해서 그 뒤에 역사를 장식하게 되는 거죠. 작은 불씨가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불씨치고는 상당히 큰 불씨죠. 그러네요. 예. 그 만리장성 하면은 사실 장성이 있어서 뭐든 막아냈겠다 네. 싶지만 근데 이게 잘못된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만리장성이 네. 이 방어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나요?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네? 아니 중국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진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만리장성을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진나라 예. 망하고 그 바로 다음 나라인 한나라 초기에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흉노족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묵특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묵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예. 진나라 망하고 건설한 만리장성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을 시절에 아주 축축한데 이럴 만한 시절에 흉노족이 한나라를 공격을 해오거든요. 이것을 중국 역사에서는 평성지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치는 치욕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이 대패했다는 뜻이죠. 중국의 뭐 황제니 뭐니 다 잡혀가지고 망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느냐. 방법은 단 하나. 흉노족 대장의 부인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구워 삶아가지고 제발 좀 우리 살 길을 열어달라고 빌자라고 예. 해서 가진 뇌물을 다 바쳐가지고 역사 기록에는 뭐 사기 뭐 이런 데 남아 있어요. 있어요. 예. 아,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형제의 맹세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일까요? 그 앞에 흉노족한테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은 비단과 이런 걸 바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형이 흉노고 아마도 중국의 황제가 동생인 채로 맹세를 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흉노족 대장의 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흉노족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깊숙하게 내려오면 예. 중국의 도시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될 텐데 예. 중국 도시 지역에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정말 많다.
그러면 당신이 그거를 보고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 여기서 돌아가는 게 낫다. 라고 해가지고 그 부인을 설득해서 돌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정황을 보면 진시황이 만리장성 공사 거의 직후부터 별 쓸모가 없었다라는 게 좀 역사 기록에 남아있죠. 이게 백등산이라는 데 전투를 했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한나라 고조가 유방이죠, 유방. 유방이 그때 거의 뭐 죽는 위치였는데 이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나라도 그 당시 흉노는 엄청나게 강성해서 맞설 수가 없는 정도의 국력이었거든요. 예. 그게 뭐 게임이 안 됐던 상황인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한나라의 명품들을 선물을 했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한나라가 200년 동안 흉노한테 계속 바쳐요. 장안성에서 매년 봄에 사신이 오면은 그때 수많은 조공을 하는데 한나라가 이때 궁녀를 바치는데요. 예. 궁녀들이 선우, 왕하고 왕족들의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오. 몇 대를 거치니까 일반 무사들은 다 흉노인들인데 위에 있는 왕족들이 하프 차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소군이라는 민요 있지 않습니까? 왕소군. 흉노에 끌려가서 북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왕소군이 실제로 선우의 부인이 돼서 아이도 낳고 아이가 또 선우가 돼요. 그럴 정도로 중국은 200년간 껍벅 죽었기 때문에 만리장성 때문에 흉노를 막은 것이 아니라 몇백 년간의 그러한 뇌물 공세와 계속 중국제 명품을 줍니다. 실제 그게 고고학적 증명이 돼요. 흉노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중국제 명품들이 대량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망합니다. 그리고 장성이라는 게 돌벽이 아니라 이 흙벽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육할 거 아닙니까? 성벽 근처에서 양쪽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장터가 열렸어요. 관시라고 해서 관시. 그리고 뭘 넘습니까? 성벽 지키는 사람은 구호 설명을 끝나는 건데 게임은. 그러니까 물론 만리장성이 완벽하게 쓸모 없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일부는 예. 또 막히도 했지만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부 결속용이었어요. 두 번째로 장성은 상징적인 경계였지 그것 때문에 흉노가 망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흉노 이후에 수많은 이민족, 유목민족들이 중국을 정복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나라 이후에 왜 다시 만든 거죠? 명나라가 이제 이게 한마디로 이겁니다. 실제 막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니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걸 하면서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중국 사람 들었을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서로 안 싸우는데 금을 긋는 순간 아 이거 내 땅, 저 너의 땅. 그때부터 만리장성은 중국으로 본다면은 지키는 방어선이지만은 유목민들한테는 넘어가서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만리장성이 좀 사상적인 정신적인 명도 상당히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중국 역사의 많은 세월 동안에 중국의 주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족들이 만리장성 남쪽까지가 중국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예. 것 같거든요. 중국의 삼국시대이자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겹칠 때 삼국지 소설에도 등장하는 손권의 이 오나라 같은 예. 경우에 고구려에서 동천한 때 거기까지 사신이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의 왕한테 칭호를 하나를 주는데 그 칭호에 선우라는 흉노의 대장을 대장. 일컫는 칭호를 고구려 왕한테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예. 높게 떠받들어 줬다면 높게 떠받들어 준 거기도 하고 왜냐하면 한때는 중국에서 형님으로 모신 적도 그러니까요. 있는 칭호니까 또 낮게 무시했다라고 하면 약간 야만족에게 주는 칭호 뭐 이런 거를 보냈다는 면에서 좀 묘한 칭호를 보내준 건데 그만큼 약간 중국에서는 만리장성이 중화 문명권의 어떤 내부와 외부를 따지는 경계라는 그런 또 어떤 상징적인 면으로 작용했던 시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만리장성의 의미는 너무 바뀐 것 아닌가요? 바뀐 것이죠. 현재 있는 그 북경 바로 위까지 그 위는 원래 중국 땅이 아니었네라고 예,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자백하는 수 거지 있잖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만리장성을 늘린 겁니다. 중국이. 그 동북공정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한 게 장성 공정을 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2012년도까지 그 장성 공정 모니터링을 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장성 나왔다고 보고하는데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둔덕인데. 그런 걸 다 친 거예요. 장성으로. 그래서 장성 공정이 끝나고 얼마까지 늘어났냐? 2만 1,000km까지 늘어났어요. 네? 연변시에도 만리장성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몰랐습니다. 거기에 청나라 때 예. 변두리의 담벼락이라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약간만 보이면 봉수대 합쳐서 다 만리장성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보고했었던 그 장성 그 실태 보고서가 있고요. 예. 이 책은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만주 지역, 고구려하고 이 연변 지역까지 늘려가지고 모든 그러한 위치들을 장성으로 찍었는데 사진 보면은 장성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담벼락인데 이게 장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볼록했죠. 이거 만리장성이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만 볼록한 흔적만 있으면 다 장성이라고 해서 랴오닝하고 지린성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목민족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전체 중국은 우리 땅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북한까지도 만리장성을 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보면 고구려도요, 뭐 천리장성이 있었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담벼락을 쌓은 거죠. 근데 신의주 건너편에 단동시가 있어요. 여기에 고구려의 박작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고 고구려 성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 전에 중국이 이걸 명나라 때 장성이라고 바꿨어요. 그게 이제 호산산성이라고 해서요. 고구려 산성인데 명나라 때의 만리장성이 끝이다라고 해서 박물관도 짓고 성벽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북한 안에까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동북공정만 이야기하는데 동북공정은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된 거예요. 벌써 20년 가까이 됐어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중국은 역사와 고고학을 21세기에 중국을 위해 이용하고 있고 그 가장 앞에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모순적인 건축물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중국의 다음 단계는 디지털 만리장성인 것 같아요. 예. 모든 거대한 문명들의 핵심은 교류에 있지 막는 데 있지 않았거든요. 전 세계 어떤 역사를 봐도 문명을 봐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유일한 곳은 이집트 정도인데 이집트는 자연적인 장벽으로 막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이제까지 중국은 사방에서 들어온 것을 받아서 융화시켜서 발전시킨 게 고대 문명이었는데 21세기의 중국은 장벽을 쳐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모든 걸 만리장성처럼 막아서 중국이 성공할 수 있다면은 아마 이제까지 수천 년 역사에는 없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이건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도 개혁 개방 정책 이후에 경제가 급성장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의 또 평화가 좀 진전이 되면 결국은 실제 만리장성도 그게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제일 중국이 번영하고 평화로웠던 시대였던 만큼 디지털 만리장성도 결국은 좀 내려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좀 품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에서 삼국을 통일한 왕 문무왕이지 않습니까? 문무왕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방어시설, 성벽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건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름 높았던 의상대사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정치가 자비롭게 잘 운영이 되면 풀밭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해라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넘어간다. 그렇지만은 정치가 제대로 안 되면 장성을 쌓아도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 무너진 나라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거든요. 이것이 만리장성을 생각하면서 떠올려야 할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맨날 자주 이야기하는 게 고고학이란 무엇이냐. 과거라는 렌즈로 현대라는 카메라로 찍는 사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진정 21세기 중국을 이해하는 과거 유물이다. 과거의 유물이지만 현대 21세기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닐까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바라보는 외형상 사진만 하나만 가지고 유적 유물을 판단하지 말고 그 뒷배경을 판단하고 왜 그들은 장성을 강조하는가. 고고학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완전히 주장합니다. 제 이 이야기가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 만리장성이 아닌가 합니다. 자, 오늘 만리장성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전문가분과 저희 제작진도 함께 소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